안녕하세요. 오늘도 안균수 매니저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할 텐데 시간이 아마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꼭 참고를 해주세요. 앞에 배터리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종목 얘기를 할 건데 종목 얘기할 시간이 100% 부족할 겁니다. 말도 못 꺼내고 끝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일 이제 제가 이제 장이 끝나고 3시 반에 무료 방송에서 2차 전지 얘기를 한번 또 총정리를 할 겁니다. 제가 내일은 또 금요일이니까 목이 쉬는 한이 있어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나 여기서 이제 들으시다가 제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생략을 하거나 일부 아니면 종목 얘기, 종목 설명이 오늘 100% 부족할 건데 부족하다 싶으신 분은 내일 장 끝나고 무료 방송 다 오시면 됩니다. 저 무료 방송 자주 안 합니다. 아시죠? 일주일에 2번, 3번밖에 안 합니다. 3번 하는 것도 많이 하는 거니까 금요일 날 내일 꼭 와서 보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는데 첨보를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지만 언제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이 종목 좋다고 해서 그 종목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항상 첨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이니까 꼭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이제 아까 전에 드렸던 말씀을 이어서 간다면 첨보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첨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꼭 계속 집중을 지금도 하셔야 된다고. 지금도 안 비싸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럼 중간에 보시다 보면 이제 종목들이 마지막에 나올 거니까요. 오늘 힌트를 얻고 내일 금요일 날 이제 방송까지 다 보시면 이거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데가 이제 이어서 해야 될 게 여기에요. 업체별 배터리 캐파 전망을 보면은 역시나 이제 LG화학 캐파가 뭐 CATL이나 파나소닉, 비아디 같은 회사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건 지난번에 했던 얘기니까요. 그리고 배터리 구조 얘기도 했고 점유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중일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배터리 시장은 그냥 속된 말로 한국, 중국, 일본, 한중일이 다 해먹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독일에 있는 회사들 BMW, 폭스바겐, 아우디, 벤츠 이런 회사들이 아니 차는 우리가 더 잘 만들고 더 많이 파는데 배터리는 왜 한중일이 다 해먹냐? 우리도 좀 이제 해보자 해가지고 스웨덴의 노스볼트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엄청나게 과잉 경쟁 폭풍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계속해서. 그럼 기술력이 당연히 중요할 거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냐가 중요할 거고 그리고 얼마나 증설을 안정적으로 하냐가 중요할 겁니다. 증설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돈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고 돈이 많으려면 그룹 자체에 돈이 많던지 아니면 배터리로 버는 돈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전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CATL, 비아디 이런 회사를 다 봐도 CATL 같은 회사는 보조금으로 들이붓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돈을 벌긴 버는데 많이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돈이 들어가거나 LG화학 같은 회사도 배터리 사업부가 돈을 벌어서 설비 투자한 게 아니라 LG화학의 캐시카우 역할하는 화학사업부가 번 돈으로 LG 배터리 매겨 살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그런 구조로 가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돈을 벌어서 추가 설비 투자를 해야 된다. 한국 점유율이 엄청나게 이제 빨리 올라옵니다. 그리고 중국 점유율이 괜찮았다가 여기 2019년에서 20년에 갑자기 10%나 꺾여요. 10%나. 이게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LG화학이 너무 빨리 크면서 LG화학이 점유율을 너무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에서 보조금 지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키운다고 보조금을 완전 들이붓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계속 줄 수가 없으니까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회사는 내가 보조금 이제 안 주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중국에 있는 이제 1, 2, 3등 완전 탑급 배터리 회사들이 아니라 중견 또는 중소 배터리 업체들이 엄청 많이 망했습니다. 부도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정적으로 이제 조금 내려오긴 했죠. 이거 파나소닉 점유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아니고 역시나 LG화학이 전 세계 1등, 삼성 SDI 4등, SK이노베이션이 지금 6등인데 CATL은 아시다시피 중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따가 테슬라 배터리대 얘기할 건데 CATL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이번에. 그건 좀 뒤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파나소닉은 아시다시피 일본 회사고 그리고 비아디 같은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근데 비아디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LG화학이 차 만드나요? 안 만들죠. 배터리만 만들죠. CATL은 배터리만 만들죠. 근데 비아디는 차도 만듭니다. 자기들이 배터리 셀도 만들고 전기 버스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회사 중에 유일하게 지가 차도 만드는 회사가 비아디입니다. 중국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를 놓고 보시게 되면 테슬라 배터리대 이 얘기를 한참 해야 돼요. 사실 여기 위에서 먼저 이게 테슬라에 대한 회사의 상식을
테슬라에서 나오는 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이것 좀 자세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건전지가 있고 테슬라라고 써있는 건전지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여기가 바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퀴가 들어가고 여기가 차의 하부판이에요. 하부판. 이걸 자세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건전지죠.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 차에는 바닥이 이제 통째로 다 배터리 전지인데요. 이 전지가 건전지예요. 건전지 사이즈가 들어가는 겁니다. 몇 개가 들어가냐면 7,000에서 8,000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건전지를 쓴다고? 이런 생각이 이제 드셔야 돼요. 왜 테슬라만 유난히 이제 건전지 방식, 건전지로 이렇게 생긴 원통형을 고집을 하고 있냐면 간단합니다. 제일 싸요 이게. 테슬라는 뭐에 미쳐있는 회사다라는 걸 기준을 잡고 가면 일론 머스크가 하는 판단들이 다 이해가 갑니다. 테슬라는 원가 절감에 미쳐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싼 것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원통 형태를 쓰는 거고 이거를 누가 납품을 할까 이거.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다 기가팩토리 짓기 전에 미국에 있는 공장만 돌리고 있었을 때는 100% 파나소닉이 다 공급했습니다. 이게 파나소닉이 만든 거거든요. 100% 파나소닉이 다 공급을 했었고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드는 모델3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CATL이라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LG화학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파는 건 안 들어가고 중국에서 나오는 모델3에는 LG화학 배터리가 일부 채용이 됐고 그거는 원통형이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노멀 업사이드 이게 중요한 건데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보고서를 냅니다. 이게 한 2주 정도 전에 나온 거죠. 아까 최창룡 매니저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에 있는 2차 전지주들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게 사실 내용 하나씩 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 너무 많이 올랐다. 두 번째 이게 핵심이에요. 테슬라 배터리데이의 리스크가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다. 이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거는 LG화학 주가 얼마냐가 아닙니다. 테슬라가 엄청난 배터리 셀업체들한테 위협이 될 건데 왜 LG화학 주가에는 이게 리스크가 반영이 안 돼 있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실제로 제가 이 보고서를 다 읽어봤는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테슬라 배터리데이고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다 배터리데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얘기만 해요. 보고서는 한국 배터리 보고서인데 그럼 테슬라 배터리데이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걸로 이제 알려져 있냐면 루머가 섞여 있는 것도 있고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으니까요. 참고로 9월 22일이니까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첫 번째 로드러너 프로젝트. 이 얘기를 앞선 이 보고서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로드러너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언제까지 배터리셀 회사들한테 쫓겨다니면서 셀 그렇게 납품받아야 되냐. 배터리셀 그냥 우리가 만들면 안 돼? 라는 개념으로 시작한 게 로드러너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현대차가 전기차를 많이 팔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더 이상 LG화학, 삼성 SDI 거 안 쓸래. 그냥 내가 만들게.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내재화를 시도하고 내재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리스크겠죠. 그러면 그걸 본 BMW, 폭스바겐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우리도 그냥 우리가 만들자. 이런 식으로 고객사가 하나씩 이탈하면 배터리 회사들한테 엄청난 잠재 리스크라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이제 내려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떤 기술이 발표되냐입니다. 어떤 기술이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 바로는 이제 가장 최근에 얘기가 나온 게 이제 나노와이어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고체 얘기를 하거든요. 전고체 배터리. 지금 이 두 가지가 이제 엄청나게 큰 이제 핵심 화두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뭐 다 말씀드릴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요약을 하면 뭐냐면은 차세대 배터리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재화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이 할 거고 어떤 속도로 할 거고 그리고 내재화했을 배터리의 기술력은 어디까지 가 있고 이거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라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 국내 주가들이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세간에 알려진 바로는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추측하는 바로는 뭔 얘기를 하냐면 이 나노와이어라는 게 엄청나게 잘게 쪼갠 겁니다. 실리콘 나노와이어인데 이거를 음극재에다가 섞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것도 엄청 쇼킹한 내용인데 아까 전에 지난 방송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배터리의 4대 소재 중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있다 그랬죠. 양극재 같은 경우 하이니켈 기술력이 엄청나게 위에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자꾸 음극재 기술을 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엊그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어디까지 제가 기억이 나냐면 음극재가 뭐로 만들어졌다 했죠, 제가?
흑연이에요, 흑연. 흑연이라고 했죠. 근데 흑연이 인조흑연이랑 천연흑연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인조흑연이 더 비싸고 좋다 그랬죠. 근데 흑연을 왜 쓰냐면 다른 거 써도 돼요, 음극재. 근데 흑연을 왜 쓰냐면 흑연이 안전해서 그런 겁니다. 원래 여기다 실리콘을 쓰면 실리콘이 효율이 더 좋아요. 근데 실리콘을 왜 안 쓸까요, 음극재에다가? 위험해서 그런 겁니다. 안정성이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음극재에다 실리콘을 섞어요, 지금은. 섞습니다. 어느 정도 섞냐면은 알려진 바로는 LG화학이 9대1로 섞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흑연 9, 실리콘 1 정도 또는 9.5 대 0.05 정도, 9.05 대 이 정도로 이제 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에서 10% 아주 조금씩만 섞는다는 거죠. 아주 조금씩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야, 실리콘 섞는 비율을 높이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하이니케 기술력은 하이니케 그냥 쓰고 음극재 단에서 이제 엄청나게 기술을 끌어올리면은 야, 이렇게 되면은 어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로 알고 있는데 제트기에다가 전기 엔진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비행기에다가.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시장에서 엔지니어들이 가능하다고 하냐면은 지금 이제 실리콘을 5에서 10% 섞잖아요. 100% 실리콘 하면은 전기 제트기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100% 실리콘을 쓰면은.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에 대해서 국내에 있는 교수들이 이제 얘기한 거를 이제 저명한 학자들이 얘기한 걸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일론 머스크가 허풍이 너무 심하다. 지금까지 기술력으로는 전고체도 그렇고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술도 그렇고 양산까지 가려면 아무리 빨라야 2030년이다. 다시 말해서 2020년이 지금부터 2030년이 10년 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냥 리튬이온 배터리가 시장 지배한다.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허풍 떠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수진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걸 하나 더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로드러너 프로젝트를 하려고 프리몬트에다가 공장을 지어놔서 연구소를 이렇게 지어놨거든요. 근데 연구소 바로 맞은편에 걸어서 1분 거리에 바로 맞은편에 이제 엠프리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엠프리우스. 근데 이 회사가 스타트업이거든요. 포춘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인데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얼마 전에 무슨 발표를 했는 줄 아십니까? 실리콘 100% 음극재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얘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공장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엠프리우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드러너 프로젝트라는 공장이랑 엠프리우스랑 공장이 마주보고 붙어 있는데 엠프리우스가 실리콘 100% 이거 된다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전기제트기 얘기하는 게 허풍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이제 재미있는 구조로 가는 건데 전고체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 나노와인 얘기를 했고요. 전고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해질이 액체잖아요, 원래. 전해질 액체여서 이제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전해질 액체인 걸 고체로 바꾸면 안정성도 올라가고 에너지 밀도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고 결국엔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하는 거고 전고체는 지금 국내에서 대장이 누굴까요?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제가 얘기 자주 했었죠.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은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천안에 있는 삼성 SDI 공장에 방문을 하죠.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이 거기 가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랑 정의선 부회장이랑 삼성 SDI 천안 사업장에서 만나가지고 회동을 할 때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전고체 연구하는 팀이 와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죠. 전고체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때 얘기 나온 게 이제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얘기 정도까지 가 있다고 보면 되냐면 전고체 제가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면 쉽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때 나왔던 얘기니까 연구진이 전고체를 배터리를 양산 상용화까지 가는데 이제 뭐 산도 많이 넘고 이제 언덕도 이제 뭐 계곡도 넘어야 되고 그렇겠죠. 엄청 큰 산, 가장 큰 기술적 난제를 해결했다. 근데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긴 하다. 이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어려운 산을 넘긴 넘었는데 아직 가야 될 산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용화가 빠르면 2025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요타에서도 일본의 이제 도요타에서도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 중인데 얘네는 아예 못을 박았어요. 언제까지 하겠다고. 뭐라고 했냐면 2022년 내후년까지 100% 전고체 배터리를 시제품을 보여주겠다고 했고 양산 목표가 2030년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지금 전고체 얘기 나와가지고 당장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루머라서 수도 있다는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일론 머스크 프리미엄이 끼는 겁니다. 머스크가 또 한다면 허풍이 심한 사람이긴 하지만 한다고 하면 또 뭐 진짜 하기는 해내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이 얘기가 지금 핵심 포인트예요. 나노와이어랑 실리콘 나노와이어랑 전고체 배터리랑 이걸 보시면 되고
LG화학한테 더 큰 리스크는 이겁니다. 이거는 뭐 너무 장기적인 그림이 될 수 있어서 지금 알려진 바로는 테슬라가 이미 그 주에다가 건축 이제 허가를 하나 더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공장 라인 일부를 배터리 셀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겠다고 이미 주정부에다가 신고했어요. 다시 말해서 만드는 라인 파일럿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좀 있으면.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가 원하는 구조가 지금 그대로 이제 신청한 그대로 배터리 셀 생산 라인을 잡으면 어느 정도 되냐면 테슬라가 만드는 전체 차의 3% 정도밖에 공급 못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재화는 좀 이제 먼 얘기라서 제가 뭐 기술 얘기만 조금 한 거고 프라이스 패러티 이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한 건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싸서 그런 거라 그랬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하는 생각들과 테슬라라는 기업이 하는 판단들의 기준은 뭘로 놓고 보면 이해가 쉽다고 했죠. 단가 경쟁에 미쳐있는 사람이다라고 기준을 잡고 가면 다 이해가 갑니다. 테슬라에서 LFP 왜 채택할까요? 당연히. 이게 제일 쌉니다, 지금. LFP가. 전기차를 싸게 만드는데 완전히 이제 치중을 많이 하는 거고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바로는 지금 어디 정도까지 가 있다고 보시면 되냐면 지금 LG화학이 만드는 메인이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NCM 523이었거든요. 그리고 NCM 811 그리고 NCM 9 반반, 9 0.5, 0.5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기술력이 좋은 거라고 했죠. 니켈의 함량이 올라가고 코발트 함량이 줄어들수록 기술력이 좋은 거라고 했는데 얼마 전까지, 불과 한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NCM 523이 많이 팔렸어요. 근데 LFP 배터리, CATL에 만드는 LFP 배터리의 효율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다고 하냐면 NCM 523 정도까지 가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523이랑 동급 정도 간 거 아니냐. 여기다 이제 셀투팩이라고 해서 CTP 기술을 갖다 붙여가지고 효율을 20% 정도 끌어올리니까 한 여기랑 또는 여 사이 정도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지금 갖고 있는 기술력을 CATL이 총동원해도 가격이 싸다는 거 말고는 NCM보다 장점이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테슬라가 어느 정도 LFP를 채택할 거냐 그 얘기를 이번에 아마 할 겁니다. 만약에 채택량을 늘리게 되면 아니 나는 성능도 좋지만 성능이 조금 떨어져도 가격이 얘가 많이 싸니까 난 이거 쓸래. 그건 테슬라의 판단에 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능이 좀 떨어져도 싼 걸 지하게 쓰겠다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는 거고 만약에 채택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LG화학, 삼성 SDI한테 무조건 악재죠. 테슬라한테 납품하는 게 다른 회사들은 없다고 하더라도 LFP 채택량이 늘어나면 삼원계 채택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악재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뭐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종목만 동그라미 몇 개를 쳐드리고 종목 설명은 내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 회사 중에 선호도는 제가 어디가 높다 그랬죠? 삼성 SDI가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세 개 중에 삼성 SDI가 저는 선호도가 1번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전체 매출에서 배터리 전지 사업부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삼성 SDI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LG화학도 물론 좋은 종목이죠. 장점이 뭘까요? 전 세계 1등. 단점이 뭘까요? 화학 사업부가 발목 잡는다. 화학 사업부도 물론 최근에 화학 업황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믹스가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양극재 같은 경우에 다 좋은 종목이죠. 제가 이거 하나씩 뜯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텐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셋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이제 장단점이 조금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 좋아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역시 좋은 종목이고 전해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버리면 돼요. 저기 들어있는 솔브레인 같은 종목은 이제 원래는 반도체 소재 쪽으로 비중이 높아가지고 여기서는 아예 뺐고 전해질 자체가 큰 돈이 안 됩니다. 첨가제하는 이제 천보는 역시 이제 편입도 여러 번 했고 저도 매매를 엄청나게 이제 많이 한 종목입니다. 천보는 역시 좋은 종목이고 실리콘 갱극제, 한솔 케미칼 나는 몰라. 그냥 실적이 좀 중요해. 앞으로 성장하는 것도 알겠는데 지금 당장 실적 나와야 돼. 그리고 앞으로 성장 속도가 좀 더디더라도 숫자가 나오면서 튼튼하게 성장해야 돼. 라는 분은 한솔케미칼 보는 거고 아니야 나는 성장성 보고 간다. 지금 고평가고 뭐 몰라. 시장 큰다며. 그럼 난 성장성 보고 간다. 그럼 대주전자재로 가는 겁니다. 역시 얘네도 똑같아요. 동아기업도 대주전자재료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모 회사가 실적이 나오지만 이제 파낙스이텍이라는 회사가 숫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다고 해서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 그냥. CIS는 숫자가 많이 나오지만 얘는 가격 부담이 좀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CIS 같은 뭐 부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쪽 계열은 살짝 뒤로 하고 소재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시간을 이제 다 썼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내일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내일 3시 40분입니다. 다 오셔가지고 제가 한 번 또 총정리를 다 해드릴 테니까 내일 무료 방송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